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혹시 어르신 여러분, 다 큰 성인 남자가 외국 땅 파출소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끄럽지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26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감동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저는 가끔 꿈을 꿉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던 서울의 밤거리,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손길들, 얼굴도 모르는 은인의 마음. 도대체 제가 무엇을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변했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24시간을요. 저는 텍사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소 울음소리로 아침을 맞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전부인 그런 곳이었죠.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밤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불빛들, 활기찬 사람들. 그런데 저를 진짜 사로잡은 건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70년이요? 제 할아버지 한평생도 안 되는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야 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밤에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맥주를 마시며 파티를 즐길 때 저는 배달 오토바이 위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밤 피자 상자를 나르며 팁 $1 한 장 한 장을 귀하게 모았습니다. 저금통에 돈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한국 지도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이름조차 낯선 그 도시들이 제게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모았습니다. $2000, 한국 돈으로 약 260만 원. 제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니, 제 꿈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 내가 드디어 왔구나. 기적의 나라에.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찼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환전소에서 $1700를 한국 돈으로 바꿨습니다.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다발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한국의 모든 것을 경험할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곳도 가고 역사의 현장도 방문할 거예요. 저는 그 소중한 지폐 다발과 여권, 신용카드를 지갑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1년간의 땀이야.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 강이 눈앞에 펼쳐지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몰려왔는지 저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이번 역은 홍대 입구역입니다.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서둘러 배낭을 메고 뛰쳐나왔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져야 할 그 묵직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바지 뒷주머니, 앞주머니, 배낭 앞주머니. 미친 사람처럼 온몸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음소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 지갑 안에는 제가 1년 동안 365일 밤낮으로 일해서 모은 200만 원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분을 증명할 여권도, 유일한 신용카드도, 모든 게 그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끝났어. 내 여행은 끝났어. 텍사스 우리 동네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건 영원한 이별을 뜻합니다.
누군가 주워가면 당연히 내용물을 가져가죠. 특히 그렇게 많은 현금이 들어있다면요? 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저희 세상의 상식이니까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 1년을 모았잖아. 1년을.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절망도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갑은 포기하더라도 여권 분실 신고는 해야 대사관에 갈 수 있으니까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폴리스 스테이션? 어디? 친절하게도 그분은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파출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찰이 내 말을 믿어줄까?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면 어쩌지? 말도 안 통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겪은 관공서는 늘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서류 한 장 받으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직원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죠. 한국도 똑같겠지. 빈털터리 외국인 따위 신경도 안 쓸 거야. 파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Excuse me.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고 계시던 중년의 경찰관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경계심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월렛, 지갑, 서브웨이, 지하철, 로스트. 엉망진창인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간신히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님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셨습니다. 그리고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죠. DONT worry. sit down here. 걱정하지 말고 여기 앉으라고요. 그분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더니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였습니다. 그 따뜻한 컵을 손에 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빈털터리가 된 저에게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포기 상태였습니다. 친절하긴 한데 지갑은 틀렸어? 절대 못 찾을 거야? 경찰관님은 무전기로 계속 어딘가와 통화를 하셨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시며 뭔가를 찾고 계셨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타일 무늬만 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헤이, 미스터 제임스. 경찰관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시더니 제 앞에 툭 하고 올려놓으셨습니다. 낡은 갈색 가죽 지갑. 가장자리가 조금 해진 텍사스 마트에서 샀던 바로 그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지갑을 쳐다봤습니다. 꿈인가? 환상인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정말 제 지갑인가요? 체크. 경찰관님이 확인해보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 지갑이 맞습니다. 뒷면에 제가 긁어서 생긴 작은 흠집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지갑을 찾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현금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권이랑 카드만 있어도 어디예요?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폐칸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는 제가 환전했던 한국 돈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그대로, 정말 단 한 장도 빠짐없이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카드칸에 있던 신용카드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제가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마구 떨렸습니다.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이 그대로였습니다. 아!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찾아줬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관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다른 경찰관님이 통역을 도와주셨죠. 제가 지하철에서 지갑을 놓고 내리자마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대생이 그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답니다.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즉시 들고 뛰어서 영무실로 갔다고요. 영무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0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갑을 가슴에 꽉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잊었습니다. 파출소 한가운데서 외국인 청년이 엉엉 우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찾아서 기뻤던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뻤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타국에서 겪은 그 끔찍한 공포가, 절망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이 말도 안 되는 정직함이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연락하고 싶어요. 살해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진정한 뒤 말했습니다. 경찰관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학생에게 이미 물어봤는데 살해는 사양한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무슨 살해냐고. 그 돈으로 한국 여행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좋은 추억 만들라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남의 지갑에 200만 원이나 들어있는데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돌려주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갑을 찾아주면 살해금을 요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용물을 챙기고 빈 지갑만 돌려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저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한국의 고층 빌딩, 화려한 야경, 첨단 기술, 그런 것들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보물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출소 문을 나서며 본 서울의 밤거리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저 화려한 도시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도, 편의점 알바생도, 택시 기사님도 모두가 그 여대생처럼 선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저는 한국의 안전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이 노트북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갑니다. 누구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며칠 동안 그대로 있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새벽 2시에 여성분들이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합니다.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거짓말하지 마. 영화 아니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겪었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서로를 믿는 신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 그리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텍사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에 한국 땅을 내려다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히 한국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젊은 시절 피땀 흘려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압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룬 진짜 위대한 업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가르치셨던 것들 있잖아요.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 가르침들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제 지갑을 찾아준 그 여대생도, 친절하셨던 경찰관님도 결국 여러분이 키워내신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이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돈이나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이 양심이었습니다. 저 제임스는 텍사스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한국에 두고 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항복했으니까요. 다음에 한국을 갈 때는 빈 지갑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찬 마음을 담아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신 어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